이 손순매화라는 게 뭐냐면, 손순매화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는 소유권이 부모한테 있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식이나 안 그런 불교식처럼 불교는 영혼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내가 만들었을지는, 내가 부모인데 내가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정신은 내가 만든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구속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까지 내가 만들었다면 이건 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염주를 갖고 있어. 이 염주를 내가 불에 녹이든 버리든 이걸 누가 나한테 범죄를 형성시킬 수가 없잖아. 왜? 이건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 개가 요즘 갈려 나온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갈려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나 이런 근현대 소설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딸이나 이런 자식들을 저당 잡혀서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유족 사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 딸이니까 내 거야. 그러니까 너 시집 가 하면 가는 거고, 너 쟤한테 노비로 가 그러면 가는 거야. 왜냐면 내 거니까. 내가 이거를 자 선물 이러면 그냥 형성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안 줘. 물론 안 주지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묻어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범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범죄 형성이 안 돼. 그건 순임금 때도 나와요. 순임금 아버지가 고순가 걔가 순임금을 죽이려고 했어도 범죄 형성이 안 돼. 네. 말 같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분리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반려동물이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개 주인이 개를 죽였어. 범죄 형성이 안 돼. 범죄 형성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개를 이제 끌고 가는데 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뭐 자전거에 달아매고 안 그러면 뭐 오토바이 같은 데 달아매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개가 또 너무 지치면 끌려가거든. 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마대자루 같이 이렇게 쭉 딸려가면 얼마나 쓸리면 애가 아프겠어. 근데 그거를 딴 사람이 보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 주인이 처벌받죠. 맞잖아. 우리 어렸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처벌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개 영혼을 독립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소속으로 볼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약간 철학자 같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유권, 그러니까 영혼이, 유교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 형체가 있을 때 영혼이 가화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잠시 존재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분필이 있어. 분필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굴리면 구르는 성질이 있죠. 그 구르는 성질은 분필을 깎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그 구르는 성질을 이 분필 밖으로 독립시킬 수 있느냐, 이건 문제예요. 그걸 독립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영혼이 되는 거고, 이것은 단지 이 형체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속성, 특징일 뿐이다 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는 붙어 있는 거예요. 유교에는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장애면 영혼도 장애라고 봐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이 심해. 그러니까 불교나 저 기독교 문화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그거는 심신이원론을 취하기 때문에 영혼의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교에서는 영혼과 육체는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팔이 없으면 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제사에 참석도 못해. 공자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공자 아버지가 숙량을인데 그게 무관이었고 60이 넘었는데 자식이 있었어. 자식이 있었어. 근데 그 자식이 소아마비 같은 거야. 장애가 있어. 장애인은 제주를 할 수가 없어. 제사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리고 딸들이 있는 거야. 딸들은 제사 참석이 안 돼. 중국은 여성이 더 예전부터 우리나라보다 더 낮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씨바지를 드리게 되고, 그게 안징제라는 여자고, 그게 공자가 결국 거기서 임신이 돼요.
그게 공자가 태어나는 스토리야. 그러니까 장애인은 제사 참석이 안 돼. 2500년부터.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우리 같은 사람도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릴 수도 있고 이런데 내가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야. 우리 집안의 제주야. 근데 내가 운전하다가 한쪽이 날아갔어.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제주권이 박탈된다고?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요즘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도 장애예요. 그러니까 잘리면 영혼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하지 못한 거야. 병신이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장애인 차별이 저희 어렸을 때는 무진장 심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차별들을 했어. 놀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저 왕따를 시키고 이지매를 하고 이게 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그렇게 시켜. 그러니까 더 나쁜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비판의식이 있었는데 비판의식 없었어. 당연히 그러는 건 줄 알았어.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오늘날 생각하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놀라운 문화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는 붙어있기 때문에 육체가 장애면 영혼도 장애야. 그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옳으냐 그러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도 답이 없어. 정확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 어떤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스티븐 호킹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은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끝났다. 거기는 심신이원론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을 입양하는 문화도 사실은 그 심신이원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장애인은 입양 대상이 아니에요. 도태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소유권 자체가 나에게 있다라고 부모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여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흉년이 들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잡아먹는데 차마 내 자식은 못 잡아먹기 때문에 바꿔서 먹어.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도 윤리의식에 저항이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잔혹동화가 되는 거야. 사이코 집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화의 원형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나 도가 문화나 뭐 아니면 기독교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서 그 바탕부터 쫙 끌어올리면 얘네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사실 불교가 끼치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동물을 격상시킨 거예요. 유교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윤회론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나랑 지금 약간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지. 이게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갔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동물을 함부로 못하게 돼. 수단화시키기가 어려워. 유목문화는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걸 정당화시켜 동물에는. 그래서 얼마든지 수단화돼가지고 지금도 광우병이 만들어지고 뭐 닭이 어떻게 한 페이지 A4 한 장에도 안 되는데 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수단화되는 게 서구에서 다 하는 거거든. 걔네는 영혼이 없으니까. 동물에는 영혼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아시아도 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훨씬 더 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시아에서는 동물이 말을 하는 구조들이 많이 나와. 동물과 인간이 대화하는 구조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연은 상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 사고라고 보면 서구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에게 쓰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파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파괴가 가능했고 그게 현재 자본주의를 서구에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동아시아는 1700년대까지 서구보다 더 발전하고 우월한 경제력을 가졌지만 결국 이런 자본주의 쪽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연과 공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야, 그거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걔네는 선 넘는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래 놓고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수화를 보면 동아시아의 산수화에서는 산이 크게 그려지고 사람은 쬐끄만하게 이렇게 원리를 찾아라처럼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산과 인간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데, 모나리자하고 산수화를 제가 늘상 비교를 하는데, 모나리자를 보면 모나리자가 굉장히 크게 인물이 크게 증명사진 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배경에 보면 산수가 쫙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사고방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더 웃긴 건 오늘날에도 그게 남아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는 언제나 배경 전체가 다 나오도록 찍어. 그러니까 에펠탑을 찍으면 에펠탑이 다 나오고 너도 나와야 돼. 너가 좀 작게 나와도 에펠탑이 다 나와야 돼. 그런데 그거를 서양 사람한테 카메라를 주고 네가 좀 찍어줘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찍어버려. 배경을 잘라버려. 그래서 그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면 언제나 사진을 확인해야 된다. 눌러봐서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해야 된다. 왜? 우리랑 사고방식이 달라. 걔네는 그렇게 찍는 게, 그러니까 모나리자 그림처럼 찍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배경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유전되고 있는 거죠. 그 사고가. 그러니까 모나리자와 산수화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사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애를 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고는 철저하게 유기적 사고고, 그렇게 해서 땅을 팠대. 땅을 팠더니 돌로 된 종이 나왔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적이다. 그래서 그 애를 묻지 말라는 하늘의 계신갑다. 어떤 영험한 어떤 건갑다. 이렇게 해서 그 종을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쳤대. 이렇게 쳤대. 이렇게 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소리가 굉장히 맑고 멀리까지. 돌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돌종. 돌로 된 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매달아서 쳤더니 계속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그 종 뭐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애 묻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나와? 이렇게 이제 약을 팔았지. 그랬더니 효자로다가 이름이 널리 퍼지면서 정부로부터 쌀을 받아먹고 구호물품을 받아서 챙겼다더라.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정부에서도 애를 죽이려고 했다고? 라는 게 범죄거든, 사실. 포인트가. 근데 효자로서 표창을 하는 거야. 좀 다르지? 그러니까 야, 이게 그 당시에 그게 범죄 형성이 안 됐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돼. 윤리관이 다르구나. 윤리관이 다르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그걸 삼국유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삼국유사를 진짜 많이 봤어요. 아주 많이 본 건 아닌데, 제가 삼국유사 수업도 몇 번 들었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기도 몇 년 가르쳤거든요. 삼국유사를. 그래서 이제 내용 기본적인 걸 다 아는데, 왜 하필 돌종일까? 어떤 미친놈이 돌로 종을 만들까?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돌로 종을 만들었다 하면 뭘 생각하냐면 부도를 생각해 보시죠. 저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는 그런 부도 같은 거. 그걸 석종형 부도라고 그러거든요. 돌로 된 종 부도. 종같이 생겼는데 돌로 됐다 그래. 석종형 부도.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걸 매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두껍기 때문에 친다고 해서 쳐질 수가 없어. 이게. 그러면 이 두께감이 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돌로 어느 정도 얇은 두께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그냥 추론해 보는 거지. 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니까. 그렇잖아. 뭘까?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옹관묘, 골호. 옹관묘 아세요? 옹관묘가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무덤을 쓰는데 시체를 관이나 곽에 쓰는 게 아니고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옹관묘. 그리고 고로라는 건 뭐냐면 뼈 항아리. 예, 뼈 항아리. 뼈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장사 지낼 때 할 때 그 장례
지낸다 할 때 이 글자를 보면 풀초자에다가 그 다음에 죽을 사자를 쓰고 장사 지낼 장자인데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돌 같은 평상 위에 시체를 놓고 풀을 덮은 거예요. 이거 초분이라고 합니다. 초분. 옛날식 장례 풍습이에요. 옛날식 장례 풍습. 1980년대까지 도서 산간지방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서 산간지방에 우리나라에. 네, 그런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상 같은 데다가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올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풀을 덮어.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우리 동아시아 기준에서의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햇수 1년입니다. 나이 먹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풍속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장례도 3년상 그럼 만 2년. 맞잖아. 3일장 하면 만 3일. 만 3일이 아니지. 그냥 날짜 3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른이 한밤에 돌아가시면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3일이야. 그래서 문상객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4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원래는 홀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안 되면 5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4일로도 하기도 해요.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문상 가면. 못 봤어요, 한 번도? 4일장 이런 거? 문상 안 가는구나.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주변인들이 상대상이 돼. 그래서 그렇게 3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다 녹아내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풀로 덮어놨으니까 비도 오고 뭐 이러면 이게 싹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뼈만 추려. 그래서 그거를 고로 뼈 항아리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좋은 뼈라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진짜 뼈, 성스러운 뼈, 진골, 성골.